안녕하세요. 마음챙김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자분들의 꾸준한 응원 덕분에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릴까? 혹시 자신이 언제부터 노인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60세? 70세? 아니면 80세? 사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우리 몸의 상태, 특히 다리의 건강 상태입니다. 70세가 넘었는데도 산을 오르내리는 분들이 있는 반면 60살도 안 되었는데 계단 오르기가 힘든 분들도 계십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은 제가 수십 년간 노인의학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노화는 다리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리가 튼튼하면 100세까지도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다리가 약해지면 60대에도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까? 70세 이상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단 한 번의 넘어짐으로 인해 영영 휠체어에 의존하게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무서운 것은 이렇게 넘어진 어르신 중 상당수가 1년 내에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다는 점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들 중에서도 건강하던 분들이 한 번의 낙상사고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이런 위험이 서서히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다리가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어지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팔걸이를 짚게 되는 순간이 오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바로 허벅지와 종아리입니다. 우리 몸 전체 근육의 약 3분의 2가 다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이가 들면서 이 다리 근육이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약해집니다. 보통 40살부터 매년 약 1%씩 근육량이 감소하다가 70대가 되면 그 감소 속도가 3배 이상 빨라진다고 합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먼저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보행 능력이 저하됩니다. 이는 바로 넘어짐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특히 고관절 골절은 노년기의 가장 치명적인 부상 중 하나입니다. 회복에는 보통 몇 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리며 많은 분들이 이전의 활동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간단한 동작을 5번 반복하지 못하는 노인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건강 상태가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단지 의자에서 일어나는 능력만으로도 앞으로의 건강 상태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랜 세월 진료했던 한 어르신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저는 늘 활동적인 사람이었어요. 산에도 자주 다니고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도 좋아했죠. 그런데 단 한 번의 넘어짐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지금은 화장실도 혼자 가기 힘들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부터가 전쟁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걷지 못하면 얼마나 외로운지. 여러분, 다리 건강이 무너지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째, 사회적 고립이 찾아옵니다. 친구 만나러 가기, 가족 행사 참여하기, 심지어 동네 산책까지 모든 것이 부담이 됩니다. 걷기 어려워진 어르신들은 외출을 점점 꺼리게 되고 결국 집에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자존감이 급격히 하락합니다. 내가 이제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지배적이 되죠. 특히 평생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에게 이런 변화는 정체성의 위기를 가져옵니다. 셋째, 가족 관계의 변화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이 나를 대하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짐이 된 느낌이죠.
내가 화장실도 혼자 못 가니 어쩔 수 없지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넷째, 가장 무서운 것은 악순환입니다. 다리가 약해져 활동이 줄고 활동이 줄어 다리가 더 약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 악순환은 결국 자립적인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마지막엔 요양시설 입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례들이 바로 우리가 다리 건강에 지금 당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리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자유, 독립성, 존엄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다리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혹시 노화의 신호가 보이고 있진 않은지 함께 점검해 볼까요? 계단을 오를 때 손잡이를 반드시 잡게 된다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팔걸이나 탁자를 짚어야 편하다거나, 걸을 때 예전보다 보폭이 좁아졌다면 이미 다리 노화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소식은 다리 노화는 충분히 늦출 수 있고, 심지어 이미 약해진 다리도 다시 강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80살이 넘어도 꾸준한 운동으로 근육량을 상당히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나이는 정말로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사실인 셈이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저는 여러분께 다리 건강을 지키는 비밀을 하나씩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비밀들은 제가 수십 년간 노인의학을 연구하고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소중한 지혜들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들은 결코 어렵지 않지만 그 효과는 놀랍습니다. 이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은 10년, 20년은 더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 지금 바로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리 건강을 지키는 핵심 비밀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의 다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생활에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 반드시 손잡이를 잡게 된다거나,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울 때 무언가를 짚어야 한다거나, 한 발로 서 있기가 어려워졌다면 이미 다리 근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좀 더 정확한 자가진단 방법으로는 먼저 의자 일어서기 테스트가 있습니다. 팔을 사용하지 않고 의자에서 5번 연속으로 일어났다 앉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것이 힘들다면 다리 근력이 약해진 것입니다. 또한 한 발로 10초 이상 서 있을 수 있는지, 보폭이 좁아졌는지, 양말 신기나 바지 입기가 예전보다 힘들어졌는지 체크해 보세요. 이런 테스트에서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지금 당장 다리 건강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습관을 들이면 충분히 회복이 가능합니다. 다리 건강을 지키는 5가지 핵심 습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 20분 걷기의 마법입니다. 걷기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다리 건강 비결입니다.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발바닥 전체로 지면을 밀어내듯 걷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보폭을 평소보다 조금 넓게 유지하세요. 걷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텔레비전 광고 시간에 제자리 걷기를 해보세요. 두 번째는 의자에서 하는 근력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었다 내리는 동작을 각 다리당 10번씩 하루 3번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기를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손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이 단순한 동작들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의 고기, 생선, 두부, 달걀 등의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특히 아침 식사에서 단백질 섭취를 잊지 마세요. 아침에 달걀 1개나 두부 1모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는 계단 활용하기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발 전체로 계단을 누르듯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천천히 각 계단마다 잠시 멈추며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에는 한 층만 오르내려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5번째는 스트레칭으로 유연성 유지하기입니다.
근육이 딱딱해지면 부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앉은 자세에서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당겼다 밀었다 하는 동작, 양반다리 자세에서 천천히 상체를 앞으로 숙이는 동작을 해보세요. 모든 스트레칭은 갑자기 당기지 말고 호흡을 깊게 하면서 천천히 10초에서 20초 정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리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들도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장시간 앉아있기입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는 사람은 근감소증 발생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30분 규칙을 기억하세요. 30분 이상 연속으로 앉아있지 말고 잠깐이라도 일어나 움직이세요. 두 번째는 다리 꼬기입니다. 다리를 꼬면 골반이 틀어지고 혈액순환이 방해됩니다. 양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두는 연습을 하세요. 의자에 앉을 때 무릎 사이에 작은 쿠션을 끼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신발 선택입니다. 이상적인 신발은 발 뒤꿈치가 1cm에서 2cm 정도 높고 발바닥 아치를 지지해주며 발가락 부분이 충분히 넓은 것입니다. 집에서도 맨발보다는 가벼운 실내화를 신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잘못된 등산 방법입니다. 내려올 때는 속도를 줄이고 가능하면 지그재그로 내려오세요. 등산 스틱을 사용하면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과도한 체중입니다. 체중이 1kg 증가할 때마다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4kg 증가합니다. 체중 감량은 다리 건강의 지름길입니다. 저녁 식사량을 줄이고 간식 대신 과일을 선택하는 작은 변화로 시작해 보세요. 이제 이 모든 조언들을 실제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하루 루틴을 소개해 드립니다.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발목 돌리기를 10번 하고 가벼운 스트레칭과 제자리 걷기를 해보세요. 점심에는 식사 후 10분 걷기와 의자에서 다리 들어 올리기를 실천하세요. 저녁에는 텔레비전 시청 중 광고 시간마다 일어나고 잠들기 전 다리 마사지와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이 루틴의 핵심은 꾸준함과 소량 다빈도입니다. 한 번에 1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하루에 여러 번 짧게 움직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78세 박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1년 전만 해도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 이사까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방법들을 매일 조금씩 실천했더니 지금은 3층까지 숨차지 않고 올라갈 수 있어요. 이제 손자, 손녀들과 함께 놀이터에 갈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해요. 지금까지 다리 건강의 중요성과 그것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운동들을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고 나이별로 어떻게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리 건강의 중요성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을 종합해서 일상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리 건강은 단순한 신체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자유, 존엄성, 독립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노인의학을 연구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다리가 곧 자유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다리를 가진 90대 어르신은 병약한 다리를 가진 70대보다 훨씬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리 건강은 나이를 초월한 자유의 열쇠입니다. 다리 건강이 무너지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자유입니다. 화장실도 혼자 가지 못하게 되고 마음대로 외출할 수 없게 되고 결국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오늘 5분 투자한 다리 운동이 10년 후 여러분의 자유를 지켜줄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이미 다리가 약해졌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연구에 따르면 80살이 넘어도 꾸준한 운동으로 근육량을 20%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78세 김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선생님을 찾아갔을 때는 계단 한 층도 힘들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산책도 포기했었죠. 그런데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들을 6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했더니
지금은 매일 30분씩 산책을 즐기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손자와 함께 동네 뒷산까지 다녀왔답니다. 정말 인생이 달라졌어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 중에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삶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리 건강을 위한 5가지 핵심 습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20분 걷기. 둘째, 의자에서 하는 근력 운동. 셋째,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 넷째, 계단 활용하기. 다섯째, 스트레칭으로 유연성 유지하기. 이 5가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리를 망치는 나쁜 습관도 함께 피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장시간 앉아 있기, 다리 꼬기, 잘못된 신발 선택, 잘못된 등산 방법, 과도한 체중, 이 5가지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다리 건강은 크게 개선됩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루틴을 기억하세요. 아침에 발목 돌리기와 가벼운 스트레칭, 점심 후 짧은 걷기와 의자 운동, 저녁에 텔레비전 광고 시간을 활용한 움직임과 잠들기 전 스트레칭. 이 간단한 루틴만 지켜도 다리 건강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노인의학 전문가로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아침에 다리가 약해지지 않았듯이 하루아침에 다리가 튼튼해지지도 않습니다. 작은 변화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이런 정보를 나누어 주세요. 부모님, 조부모님, 이웃 어르신들께 오늘 배우신 내용을 전해드리면 많은 분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건강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세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오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습관을 통해 더 활기찬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노년의 자유와 독립성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젊을 때부터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리 건강에 투자하세요. 그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손주들과 함께 공원을 뛰어다니는 기쁨, 80이 넘어서도 좋아하는 산책로를 거닐 수 있는 자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오늘입니다. 이 오디오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 하나라도 실천하시면 그것이 바로 성공의 시작입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마음챙김이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다리 건강 습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채널에서 다룰 건강한 노후 시리즈의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노년기인지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들이 여러분과 소중한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혹시 다음 편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는 마음챙김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